안녕하세요. 파워운동 생략의 최대혁 교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운동과 신경이 되겠습니다. 신경계는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고 수많은 세포들의 활동에 협력하도록 하는 빠른 인체의 내부 통신체계죠. 그래서 이 신경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할 때 아니면 평상시에 항상성을 유지하고 이 신경계가 우리 신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계라는 것은 신체 내 외부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반응하고 인식하는 몸의 전달 체계를 우리가 신경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전달할까요? 우리 몸에는 수용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덥거나 아니면 접촉이나 통증 또는 화학적 자극을 감지해서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중추신경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달된 인포메이션을 갖고 내용들을 갖고 신경계가 우리 몸을 수의적으로 통제하게 되는 거죠. 자, 신경계 기능에는 뇌분계와 함께 우리의 내부 환경을 조절해 주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수의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기억과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경험을 조화시켜주고 우리 또 신경계는 척수 반사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우리가 뜨거운 물체에 닿거나 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반사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신경계 조직에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센트럴 너비어스 시스템은 뇌와 척수를 얘기를 하고요. 페리페럴 너비어스 시스템은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신경세포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몸에는 이렇게 신경계에서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이 있는데요. 감각기관은 수용기로부터 중추신경까지 신경자극을 수송하는 기관을 얘기하는데 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심성 섬유라고 그러고요. 운동기관은 최성운동은 골격근을 자극하고 자율운동은 원심성 섬유로서 혈관이나 심근, 평활근 기관의 움직임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로부터 효과기관까지 원심성 신경 자극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중추신경계는 이렇게 우리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심성 영역에서는 우리 몸의 체성감각이나 내장감각이나 특수감각에 의해서 감각수용기에 있어서 우리 뇌로 정보가 전달이 되고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뇌에서는 원심성 신경을 내보내는데 이 원심성 영역에는 체성운동신경과 자율운동신경으로서 우리 몸에 있는 교감신경계나 부교감신경계, 내장신경계가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이렇게 뇌와 뇌신경이 있고요. 이것이 척수를 통해서, 척수신경을 통해서 우리 온몸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 이렇게 우리 몸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피부에 있는 그런 감각수용체들의 감각계에 의해서 중추신경계로 전달이 되고 우리 중추신경계는 이거를 근본으로 해서 최성신경계나 자율신경계로 해서 우리의 골격근이나 아니면 심근, 평활근으로 자동적으로 신경을 전달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운동섬유와 감각섬유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 보면 중추신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말초신경계가 있는데요. 이 말초신경계, 우리의 특히 피부의 끝에 있는 이런 감각적인 수용기에 의해서 이것이 감각신경에 의해서 우리의 척수로 신호가 가고요. 우리 몸에서는 중추신경계에 의해서 체성운동, 신경원에 의해서 골격근을 우리가 수의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중추신경에서 자율운동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뇌의 생각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움직이는 그런 신경원인데요. 평활근이라든지 아니면
심장근, 우리 심장을 조절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호르몬을 분비하는 분비선들은 자율적으로 운동신경을 통해서 우리 몸에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비되는 기본적인 것이 뉴런입니다. 신경의 구조를 보면 그러면 뉴런이 신경계의 기능적 단위고요. 이 뉴런에는 핵을 포함한 세포체와 그리고 체세포로 자극을 전달하는 수상돌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축삭이라는 것은 전기적 자극을 세포체에 전달하는데요. 축삭 외부는 불연속적으로 마이엘린 수초에 의해서 덮여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신경계와 접하는 것을 우리가 연접이라는데 신경의 축삭과 다른 신경의 수상돌기가 접촉하는 그런 부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수상돌기가 있고요. 뉴런의 세포체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또 우리가 핵이나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같은 그런 요소들이 세포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축삭이 있어서 축삭으로 해서 신호가 전달되고 이 휴반 세포가 점프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 휴반 세포가 축삭을 감싸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냅스 전 말단을 해서 신경을 전달시켜주는 그런 말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경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우리 시냅스의 전달을 보면 그러면 신경자극의 방향이 한쪽으로 축삭에 의해서 시냅스로 전결되면 그러면 다른 신경의 시냅스 뉴런의 수상돌기에 신호가 가서 이 신호가 또 다른 축삭을 통해서 다른 시냅스로 신경을 전달하게끔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뉴런, 이 시냅스의 전기적 활동을 보면 자극 감수성에 의해서 그래서 수상돌기와 신경 세포체가 자극에 반응해서 신경 자극으로 전환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자극 감수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축삭을 따라 자극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전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뉴런은 흥분성 조직으로 우리가 간주하게 되는 거죠. 자, 세포 내의 농도를 보면 세포 내 농도에서 칼륨인 세포 내에는 150mm몰이 있습니다. 근데 세포 외에서는 나트륨이 140mm몰로 굉장히 세포 내보다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세포 내에는 칼륨이 많고 세포 외에는 나트륨이 농도가 많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뉴런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활동이 필요한데요. 자, 안정시의 막전이를 보면 우리의 신경원은 음성 전압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막을 통과하는 이온, 나트륨이 밖에 농도가 높은 나트륨이 우리 세포 안에 들어옴으로써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절에 의해서 우리가 정기적인 활동을 하겠는데 이렇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트륨, 칼륨, 그러면 Cl이 있습니다. 자, 활동전압은 탈분극이 역치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데 여기 역할을 통해서 막의 투과성이 변화돼서 나트륨을 세포 안으로 받아들이고 내부 전압을 양성으로 변화하게 돼서 정기적인 활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막의 투과성 변화에 의해서 다시 안정시 막전이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재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활동전압은 탈분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도성이라는 것은 축삭을 따라 자극이 전달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수상돌기와 신경세포체가 자극에 반응해서 신경자극으로 전하는 능력을 우리가 자극감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안정시에는 세포 외에는 나트륨이 많고 세포 내에는 칼륨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둘 다 플러스 이온이죠. 근데 세포 내에는 이렇게 고정 음이온이 많아서 그래서 세포의 안정시 막전이가 마이너스 65mV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는 안정시에는 항상 마이너스 65mV를 유지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으로 이 세포막을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채널이
열려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채널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널 단백질이 이렇게 열렸을 때에 이때 세포 외에 있는 나트륨이 이런 채널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그래서 전압의 그런 플러스 이온을 일으켜서 탈분국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탈분국을 하면 그러면 나트륨이 세포 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죠. 그러면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나트륨을 세포 외로 배출하게 되는데 이 세포 외로 배출하는 것을 우리가 단백질 운반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ATP가 ADP와 P로 분해가 되면서 이 P가 운반체에 부착이 되면 그러면 세포 내에 있는 3개의 나트륨 분자가 세포 외로 가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세포 외에 있는 칼륨 2개 분자가 이 운반체에 붙어서 그래서 이 세포 내로 칼륨이 다시 들어오게끔 돼서 그래서 칼륨과 나트륨에 대한 그런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세포 안에 칼륨의 농도가 150mV고 세포의 나트륨 농도가 145mV를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유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활동 전이는 이 신경원이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역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역시가 넘어가면 안정시 활동 전이가 안정시에 65mV에 있다가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플러스 전극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역시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 활동 전이가 활성화돼서 그래서 나트륨 전도율을 증가시켜서 활동 전이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트륨 이온이 뇌론에 들어가면 양전화가 증가돼서 이렇게 활동 전이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안정시 전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정시 전이가 됐을 때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다시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다시 안정시 전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 신경자극이 왔을 때 보통 마이너스 70mV가 안정시인데요. 자, 나트륨이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역시작을 넘어가게 되면 나트륨이 많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경자극이 탈분극이 돼서 그래서 이때는 나트륨 채널이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오고 칼륨 채널은 닫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다시 신경이 전달되고 재분극이 일어날 때는 이럴 때는 칼륨 채널이 열리고 나트륨 채널이 닫혀서 그래서 우리 안정시에 재분극이 일어나게끔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경계의 조직을 보면 흥분성 연저프 막전압이 있는데요. 이것은 연저부위로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목표 세포막의 수용체하고 결합해서 그래서 연속적인 탈분극을 일으키는데요. 이런 전정의 탈분극을 우리가 흥분성 연저프 막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또 억제성 연저프 막전압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포막의 전하를 증가시켜서 과분극을 일으켜서 이러한 과분극을 억제성 연저프 막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냅스를 보면요. 이렇게 송신뉴런 맨 처음에 나가서 신호가 들어오면 이것이 축삭을 통해서 신경을 다른 또 뉴런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위를 서로 붙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연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근육에 이렇게 연접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아세트콜린이 근육 속으로 분비가 돼서 우리가 근수축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뉴런과 뉴런에서는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서 그래서 신경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냅스에 대한 그런 소포와 이 시냅스 틈 그리고 축삭의 말단을 통해서 신경이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감각 정보와 반사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몸에는 고용수용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 고용수용기는 우리 몸의 위치를 중추신경계에 제공하는데요. 여기에는 금방추와 골지건기관, 관절, 수용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유수용기를 운동 역학적 수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유수용기는 이렇게 관절의 위치를 결정하고, 우리 운동 감각은 관절 움직임의 속도를 감지해서 우리의 중추신경계에 우리의 위치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화학 수용기는 근육 주위에 화학적인 환경을 감지를 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수소이온이나 이산화탄소 또는 칼륨의 농도에 감지해서 그래서 우리 중추신경계에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는 운동 감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운동 감각은 사지의 움직임 속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개별 부위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운동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관절 고유 수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의 각도에 관한 위치를 중추신경계에 제공하는 것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자유신경 종말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우리 몸에 근육에 분포되어 있고, 프리 너브 엔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접촉과 압력을 센싱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절의 인대에 분포되어 있는 골지형 수용기는 자유신경 종말과 같은 그런 압력과 접촉에 대한 신경을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파시니안 소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신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서 관절의 회전율을 감지를 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게 됩니다. 자, 근육의 고유수용기에는 또 화학수용기가 있는데요. 화학수용기는 심폐 조절을 담당해서, 그래서 하이드로겐 이온이나 이산화탄소가 많은 경우에 호흡에 대한 그런 강약을 조절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감각 피드백은 근육을 통해 늘어나는 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근육의 길이를 감지해서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에 신경을 보내주게 됩니다. 정보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자, 근육 고유 수용계에는 금방추와 골지건 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육 속에서 섬세한 근육에서 특히 금방추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금방추는 상대적인 근육 길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골지건은 근수축을 통해서 발생되는 장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우리 인대에 골지건 기관이 있어서 우리 근육이 급격하게 신전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금방추를 보면요, 이렇게 금방추가 근육 속에서 같이 금방추가 이렇게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신전하게 되면, 무리하게 신전하게 되면, 그러면 감각 뉴런을 통해서, 그래서 척추를 통해서 우리 뇌로 신호가 가면,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알파 운동 뉴런 신경을 통해서 근육이 더 이상 신전하지 않게끔 수축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서, 그래서 우리 근육의 부상을 예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방추는 이렇게 척수를 통해서 바로 감마 운동 뉴런에서 수축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뇌로 올라가서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우리 근육의 부상을 예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골지 힘줄 기관은 이렇게 인대에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 골지건 기관 같은 경우는 인대에 감각 뉴런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근육이 신장했을 때 이런 감각적인 것을 우리의 척수로 내보내서,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늘어나지 않게끔 억제성 중간 뉴런을 통해서 알파 운동 뉴런 신경을 통해서 우리 근육을 수축해서 근육의 신장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금방추와 골지건 기관이 같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무리하게 근육을 신전할 때
이 안정장치에 의해서 근육에 대한 부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몸에서는 자율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극에 대해서 빠르고 무의식적인 반응을 우리가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으로부터 척수로 신경을 전달하는데요. 이 신경원 내 운동신경이 활성화돼서 운동신경원의 근육활동을 조절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육에 전달되는 흥분성 연저프 막전압을 자극으로부터 철회시켜서 상반되는 근육에 억제성 연저프 막전압을 발생함으로써 우리 몸이 부상을 당하지 않게끔 조절을 해주는 거죠. 자, 우리 반사 작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점에 찔렸을 때, 그럼 내가 앞점에 찔렸으니까, 이거 통증이 있으니까,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반사작용에 의해서 내가 앞점에 찔렸을 때는 통증이 바로 감각신경 섬유로 가서, 그래서 감각신경원에 의해서 왼쪽에 신근을 억제를 하고 굴근을 자극해서 빨리 팔이 올라가게끔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이 신경원이 굴근을 억제하고 실근을 자극해서, 그래서 이 통증을 일으키는 앞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반사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운동과 신경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경활동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신체 능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신경활동이 활성화돼서 우리 몸의 신경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니 여러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우리 신경을 한번 활성화시켜보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